그러면은 남자들이 왜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30대 남자들이 무조건 모든 남자들이 계산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여자에게만큼은 계산적이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분명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확신적 요소는 안정감일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과연 남자가 어떻게 해주면은 여자들이 안정감을 느낄까요? 통장 보여줄 때 저는 여성분들이 그 안정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되게 채워진다라는 걸 많이 느낄 때, 이거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결혼까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혼주의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남자에게도 사뭇 지나쳐갈 인연 중 하나가 될지, 아니면 어떤 여자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느끼고 결혼까지 느끼게 만들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게,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죠. 남자친구가 제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고 배려하는 건 알겠다고 하는데 확신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둘 다 30대 초반인데 좋아하는 게 확신이 아닌가요? 이런 진지한 요구는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대와 30대 연애는 흔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대 연애에서는 감정이 앞서는 연애가 그 관계에 가장 큰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땔감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30대가 됐을 때는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관계나 사랑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구나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에 느꼈었던, 과거에 학습을 했었던 그런 어떤 남자로부터의 경험처럼 나는 남자가 그토록 많은 확신과 감정적인 표현을 해줬으면 사랑에 대한 확신을 느꼈으니까 남자들에게도 내가 반대로 그렇게 해주면은 이 관계의 확신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오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영상에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본질적인 감정이 있어서 여자들은 사랑을 이퀄 노력이라고 느낀다면 남자들은 사랑을 이퀄 수용이라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여러분들 만났을 때든 혹은 여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너는 네가 나한테 원하는 노력 말고 내가 너한테 하려는 노력은 왜 너는 안 봐주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라는 가시돋친 말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누군가 알려준 적도 없었고,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우린 고등학교 때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 웃긴 사회적인 현상이 많은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나 결혼 정년기가 된 남자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은 그 수용이라는 것들을 넘어서 이 사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과연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게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30대 남자들은 되게 계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30대 남자들은 표현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 남자들은 20대만큼 적극적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깨닫고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남자들은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서 일단 여자를 좋아한 다음에 그 여자와 함께 방향성을 맞춰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면 그들은 깨닫거든요. 아, 그렇게 아니었구나. 일단 나와 방향성이 맞는 사람을 만난 뒤에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해도 늦지 않겠구나. 그게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겠구나를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왜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30대 남자들이 무조건 모든 남자들이 계산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여자에게만큼은 계산적이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방향성이라고 키포인트를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대체 그 방향성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사실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시를 설명을 해보면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어요. 정치적 무관심부터 정치를 되게 잘 아시는 분들까지 있겠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이해는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치라는 건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 세금을 놓고 그 복지 혜택을 어디로 쓸 거냐에 대한 분배의 문제예요.
이 정치라는 거는. 근데 이 정치가 개인의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의 공산주의 또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그런 두 국가의 체제만 봐도 지향하는 바가 정말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정치라는 것들은 굉장히 수많은 사고 과정의 판단이에요. 내가 여기에 돈을 쓸까 저기에 돈을 쓸까, 오늘 적금을 들까 아니면 주식을 살까,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정치적인 고민과 연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을 경영하기 위한.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성향이라는 게 잘 맞다면 그 남자로 하여금 어떤 한 여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게 비슷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인 하나의 예시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사소한 대화에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단은 내가 먼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직 내가 자리를 잡지 않았고 나는 앞으로 정말 이러이러한 사업도 하고 이런 어떤 꿈을 가져서 정말 나중에 보육원을 크게 짓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 근데 나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살면서 같이 성공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너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너가 성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게 성공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화의 맥락이 조금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셨을 텐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들 법한 여자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되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너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사실 한 사람이 바로 서야만이 내 주변 사람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어렸을 적부터 일단 내가 바로 서고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일단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 이런 얘기가 그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퍼펙트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답이냐 정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 다름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남녀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고 그 대화의 예시가 달라져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그만큼 남자들은 이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의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인류는 수세기 동안 적응과 변화를 거듭해온 지구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두 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퀴벌레와 더불어서. 그런 여자와 남자의 성 정체성 안에는 진화 유전자라는 게 깃들어 있는데, 그 남자의 성 안에는요, 자기 자신이 일단은 바로 서야만이, 자기 자신이 한 여자나 한 가정 혹은 무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역사에서부터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건 본능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저조차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떤 선생님들도 또는 부모들도 너는 나중에 이런 꿈과 야망 목표를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되면은 본인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나는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되고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런 가정을 어느 정도는 꾸려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목표가, 여러분들이 남자 한 둘 셋만 만나보면 정말 생각 없이 사는 남자가 아닌 이상은 저마다의 그런 목표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눠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시기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니까 잘 똑똑하게 새겨들으세요. 30대가 넘어선 순간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들은 정말 부질이 없는 행동이 돼요. 20대 초중반이나 또는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들이야 뭐 여우짓이라느니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이라느니 뭐 이런 것들이 통하고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어느 정도 여자를 만나보고 인생의 경험치가 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척하는 것들은 사실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10명 중 8, 9명의 남자에게 먹혔었고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남자들에게 호감을 얻는 전략이 결국 많은 여성들이 습관이 되었거나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오늘 영상을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시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셨다면은 그 전략을 완전 정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명의 남자를 만나면은 그 중에 한 명이나 2명 정도만 나를 정말 깊이 빠지게 만들면 될 문제지 8, 9명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연애 시장이니 결혼 시장이니 이런 얘기를 쓰곤 하잖아요. 분명 연애 시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먹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를 해야 될 것은 인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나 안정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10명 모두에게 내가 러브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입장에선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한 남자가 나에게 헌신할 수 있고 나에게만 정말 그 남자의 인생에 나로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은 당연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런 남자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거고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의 남자에게 러브콜을 받기보다는 8, 9명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한 명에게 강한 러브콜을 받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냥 그런 척이라더니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행동 이런 거 제발 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런 거 안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서로가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도 30년의 인생을 또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여러분들의 연애관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최대한 만나는 남자들에게 족족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한 2번 만났을 때, 3번 만났을 때까지 깊은 대화를 많이 해봐요. 그리고 제가 이건 100% 장담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오해를 진짜 많이 해요. 초반부터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너무 피곤하게 느끼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되려 30대 남자들은요 그거에 되게 목말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 사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남자의 언어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큼 여러분들을 좋게 볼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소개팅을 하는 남자마다 러브콜을 받기 쉬운 가장 방법을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일단 진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거든요. 아, 이 여자는 되게 사뭇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왔었구나. 얼마나 삶을 책임감 있게 강하게 살아왔으면은 나랑 첫 만남부터 이런 얘기를 꺼내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오해를 벗어 던지고 제 말을 조금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는 진지한 얘기를 꼭 한번 해봐서 8, 9명은 여러분과 가치관이 안 맞더라도 단 1, 2명만큼은 여러분과 맞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과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관계가 시작된 이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연을 남겨주신 분처럼. 그래서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둘 사이의 정서가 조금 깊어진 와중이라면은 그때부터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전에 힘들었었던 적에 대한 이야기 또 미래에 대해서 언젠가 고민을 했었던 이야기 그렇게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이미 일어났었던 객관적인 팩트 말고 그 사람이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다가 어디로 이직을 했었다 그러다가 어느 IT 기업의 회사에 이직을 했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 말고 그 과정의 연결 다리에서 어떤 고민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꽤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공감과 가치관이 상응한다라는 어떤 코드를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연을 남기신 시청자분에게는 그 확신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남자들이 느끼는 이 확신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성적인 생각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게는 됐지만 과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그에 대한 기로를 씻겨내려 줄 수 있는 게 이성적인 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성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그 사람이 얼마나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시면 충분히 지금 고민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고민 외에도 지금 방송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연애나 결혼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꼭 취해야 될 전략 그것들을 조금은 다르게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땐 너무나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냥 한때 지나왔었던 고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걸 뭐 굳이 뭐하러 이야기를 해 라고 우습게 넘기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출발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우습게 넘긴다는 거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또 우습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습관의 시발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나는 이런 고민을 했었지, 또 지금 나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잘 해결을 해왔었지, 이겨냈었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남자친구분이나 여러분의 썸남 혹은 소개팅을 하면서 만나게 된 남자, 그런 남자에게 얘기를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남자의 고민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관계가 첫 단추가 끼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한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꼭 첫 단추를 잘 꿰어 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죠?